The sun is up, it's a beautiful day. My beginning will be as bright as the sun. Come, won't you come along? 오늘은요 밀레니엄 벨을 행잉에다가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밀레니엄 벨은요 색상이 너무 예뻐서 제가 데려왔어요. 지난번에 보라색 겹 밀레니엄을 데려왔는데요, 이 친구들도 색상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혹시 영상으로 보이는 색보다 정말 더 예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영상에서 제가 이 화면을 보면 실제로 보는 색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실제로는 정말 더 예쁩니다. 이 밀레니엄 벨이 저희가 한 포트에 4,000원씩 구매를 했고요. 밀레니엄 벨은 말씀드리잖아요, 봄부터 가을까지 정말 꽃을 많이 피우는 아이입니다. 그 아이들을 심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포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포기를 좀 나눌 거고요. 이렇게 너무 잘 자랐지요. 한 포트에 4,000원에 구매를 했고요. 이렇게 포기를 나눈 아이를 이렇게 뿌리를 관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화분에 포트에서 빼시면 밑에 부분은 이렇게 떼주시고요. 그리고 위에 흙은 이렇게 걷어내 주세요. 자, 그리고 포기를 이렇게 나눕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제 일반 흙은요, 조금 아이들이 과습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흙은 저희가 좀 떼주도록 하겠습니다. 행잉은 특히나 통풍이 아주 잘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행잉을 관리하실 때에는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과습보다는요, 행잉에 키우는 거는 너무 물이 부족해서 죽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행잉에 걸어 놓으셨을 때는 일반 화분보다도 물을 더 자주 준다고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물을 준다 안 준다는 건요, 직접 흙을 만져 보셔야 돼요. 행잉 같은 경우는 밑에도 구멍이 뚫려 있는데 걸려 있기 때문에 밑에도 통풍이 잘 되고 위에도 통풍이 잘 되는 경우거든요. 그러면 물이 더 쉽게 말라요. 그래서 날씨가 더울 때는 빨리 마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냥 물을 대충 주시게 되면 이 아이들이 잘 자라지 못해요. 그럴 경우에는 충분히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한 번 주실 때 물을 위에 거듭만 적시도록 주시는 것보다는요, 밑에까지 뿌리까지 물이 충분히 갈 수 있게끔 물을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도 물을 주실 때에는 흙을 만져 보시고, 그리고 촉촉한 경우는 괜찮지만 그런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물을 충분히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질문을 하실 때 물을 며칠 만에 줘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요, 그거는 환경에 따라서 다 달라요. 실내에서 키우시는 분도 있고요, 저처럼 실외에다가 행잉을 걸어 놓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물을 주는 시기는 정말 다릅니다. 그럴 때는 흙을 만져보시고요, 그 흙의 상태에 따라서 이 아이들이 물이 말랐는지 아니면 물이 충분한지를 직접 손으로 만져보시고 느끼고 난 다음에 물을 주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이 며칠 만에 물을 줬어요 하는 그런 답글을 보시고 진행하시기보다는요, 정말 말 그대로 애들이 흙을 만져보시면 이때는 물을 줘야겠구나 라는 게 느낌이 몇 번 만져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물을 좀 충분히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밀레니엄 벨은요, 제가 나중에 이제 또 알려드리겠지만 공중뿌리가 아주 잘 나는 아이예요.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가 공중뿌리로 많이 번식을 시켰었는데요, 올해는 그냥 일반 화분이나 노지에다 심지 않고요, 우선은 행잉에다가 키워서 나중에 공중뿌리가 나면 이 아이들을 일반 노지로 좀 나누어서 옮기는 방법을 좀 써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요, 정말 밀레니엄 벨이나 사피니아는요, 정말 심으시면 후회를 하지 않아요. 대신에 물 관리를 해주시고요, 이 아이들은 꽃이 정말 무궁무진하게 피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좀 가끔 3개월에 한 번 정도는 영양분을 챙겨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물을 줄 때 흙이 튈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물이 트지 않도록 가는 난석이나 굵은 난석을 깔아주시면 이 꽃들에게 물이 튀지는 않겠지요. 그러면 확실히 더 좋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유가 있으신 분은 가는 난석이나 굵은 난석을 깔아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당연히 심었으니까 물은 충분히
충분히 주시고요. 물을 충분히 주시고 난 다음에 얘네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잖아요. 당연히 뿌리가 건드려졌으니까 몸살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틀에서 3일간은 저는 그늘에 좀 놔뒀다가 그 이제 몸살이 어느 정도 조금 끝나고 나면 야외에다 행위에다 걸어 놓는 게 제일 좋겠지요. 그래서 2, 3일 정도는 그늘에다가 놔두시는 게 좋습니다. 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충분히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 일주일 동안에 물을 잘 챙겨달라는 얘기는요, 매일 물을 달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흙을 한번 보시고 좀 더 좀 잘 챙겨달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저희는 포기를 좀 나눠서 심었잖아요. 이 아이들이 너무 빽빽하게 심으면 과습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통풍이 잘 안 되겠죠. 저희는 이제 바람길을 만들어준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포기를 나누게 되면 바람길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 아이들이 바람이 잘 통하게 되면 더 잘 큽니다. 그래서 이런 바람길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사이에다가 이렇게 굵은 난석도 좀 깔아주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 아이들이 통풍도 잘 되고 바람도 충분히 잘 지나가게 되면 훨씬 더 잘 큽니다. 그래서 물은 한번 주실 때 충분히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자리를 잡지 않고 포기를 많이 나누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덜 이쁠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게 되면 이 아이들이 자리를 잡으면 한결 예뻐집니다. 훨씬 더 예뻐져요.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덜 이쁘지만 일주일 뒤에 이 아이들이 얼마나 이뻐질지 또 많이 궁금하시지요? 자, 이렇게 꽃들은 관심을 갖고 이렇게 흙도 좀 만져보시고 물 주는데도 흙을 자꾸 만져보면서 이 아이들의 습성을 조금 알아가시면 이렇게 구멍이 나 있지요. 이게 바로 바람길입니다. 요 사이에 이 바람길이 날 수 있었던 거는요, 바로 포기를 나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포기를 나눠서 심는 이유가 다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포기를 나누게 되면 바람길이 생겨서 이 아이들이 통풍이 아주 잘 됩니다. 이렇게 통풍이 아주 잘 되는 아이들은요, 확실히 훨씬 더 잘 큽니다. 그리고 밀레니엄 벨은요, 햇볕이 많이 충분히 일조량이 되면은 꽃들도 훨씬 더 예쁘고 활짝활짝 잘 핍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